그런데 이 대전 충남을 통합한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힘도 필요하고요. 네.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역할을 잘 하려면.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강훈식 실장이 현재로서는 적임자가 아닐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네. 적어도 대통령께서 놔줘야 나갈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무게감, 중량감, 네. 여러 가지를 동원해낼 수 있는 힘. 네. 강훈식 실장이야말로 네.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정청래 대표가 직권으로 무슨 뭐 강하게 징계를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당원 당규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 당 대표로서 당원 당규상의 권한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의상할 되겠습니다. 수는 없어요. 할당하지 않는 경우는 음. 본인에게 충분하게 본인이 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본인의 어떤 반론권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인데 김병기 의원은 지금 현재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본인 장병혁 대표님 제대로 할 겨 말 겨 똑바로 하세요. 요즘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덕 미남이 되신 것 같습니다. 아유, 좀 더 돼야죠.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상 받으셨군요. 백봉 신사상. 예. 네, 상을 축하드립니다. 받았습니다. 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신사들만 받는 상이에요. 네, 전에 누가 받으셨어요, 이거는? 아 근데 진짜로 딱 네. 이름을 들으면 다 네. 홍익표 의원 뭐 이런 분 그런 받으셨을까요? 분들도 받으시고, 받았죠. 예, 뭐 네. 옛날 강우식 우상호, 실장도 우상호, 받고,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3번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3번째 받았습니다. 참 그렇습니까? 신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앞에 이제 이렇게 하나 깔아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김병기 의원 얘기를 좀 먼저 전에, 갑니까? 좀 전에 하던 게 있어갖고 예, 좀 그러시죠. 마무리 좀 할까요? 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해야죠. 그러니까 당에서 지금 일단 김병기 의원은 뭐 일단은 안 나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제가 대변인이니까 많은 기자님들의 질문을 하루에 한 100여 통 가까이 받다 보면 네. 오늘의 민심이 예. 무엇을 궁금해하시는가,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를 가장 잘 빨리 알 수 있게 되고 예. 정확하게 알게 돼요. 예. 근데 어제 오늘의 그 기자님들의 질문의 집중은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질문하셨지만 아니 도대체 김병기 원내대표는 언제 어떻게 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그냥 미적거리고 놔두는 거야. 좀 뭐 징계를 강하게 직접 하는 방법이 없어? 네. 그러면서 정청래가 그렇게 안 받는데 굉장히 좀 미적지근해. 뭐 네, 이런 네, 네. 질문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건 예. 아니지만 예. 여기 오는 당원들의 메시지가 그래요. 저에게. 네. 빨리 제명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너 수석 대변인 역할 네. 똑바로 해라. 네. 당 대표에게 네.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빨리 전하고 잘해라. 이런 네. 메시지들을 많이 주셔서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기자님들의 질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거든요. 네. 자, 하나부터 정리해 보면 왜 정청래 대표가 직권으로 무슨 뭐 강하게 징계를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당원 당규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 1월 1일 날 긴급 의원총회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네. 거기에서 신속한 결정을 심판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을 의결한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윤리심판원에 의결 요청을 한 겁니다. 의결해서 요청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감찰단의 조사 과정을 넘어서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에 가 있어요. 거기에 징계를 넘긴 겁니다. 자, 징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징계 절차 개시 중입니다. 네.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는 지금 밖의 형사법원처럼 뭐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의 직권 조사와 심판 결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하루에 하나씩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막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또 당원들도 당일 피해가 될까봐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강한 요구가 있는 것인데 우선 정청래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그 당 대표로서 당원 당규상의 권한은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의상할 되겠습니다. 수는 없어요. 이게 질문 좀 정확하게. 네. 강선우 의원은 바로 그날 1월 1일에 네. 제명을 했잖아요. 두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강선 의원은 스스로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강선우 의원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와야 돼요. 다만 그 탈당을 했는데 이 제명에 준하는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윤리심판원에서 확인하는 결정.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진 탈당과 탈당하지 않은 경우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탈당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이것이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제명이라고 하는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총회 회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판단을 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현역 의원 자진 탈당하지 아니한 현역 국회의원은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은 특히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투표를 거쳐 선출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직권으로 뭐 제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고 의원 총회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현재 당원 당규상에 정해져 있는 네.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지금 밟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꼭 먼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럼 강선우 의원은 그런 이제 절차들을 알고 있기에 신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탈당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탈당을 하면 우리가 제명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도 일단 당에서는 그때 급하게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이라고 이제 사실은 등에 확인 사살을 한 셈이고 김병기 의원도 만약에 같이 그냥 제명을 했으면 10일 윤리심판원에서 이걸 뭐 의결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왜 아무런 이제 그 조치가 없느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의 징계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쳐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긴 절차가 남아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다만 강선우 의원은 그 윤리심판원에 가서 그러한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윤리심판원은 당에 통보를 하면 당의 이제 탈당자 명부에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거기서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야 나중에 다시 복당을 출마해서 복당을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 그 탈당자 명부가 확인이 되면 이분은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을 했고 제명에 준하는 결정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자료가 생기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진 탈당할 경우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고 신속하게 정리가 되는데 탈당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에게 충분하게 본인이 지금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어떤 반론권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김병기 의원은 지금 현재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고 그걸 해명해야 되겠다. 억울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세요? 아니 그건 본인의 기준에 의하면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12일 날 이제 그 본인의 소명을 듣겠다는 것이고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윤리감찰단이 지금까지 조사했던 결과들이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윤리심판원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그 결정은 12일에 나기는 하는 거예요? 12일에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받고 있는 의혹, 혐의가 12~13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하루에 소명을 다 받고 하루에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좀 당도 답답하죠. 당원들은 지금 그걸 빨리 왜 결정 못 해라고 하지만 당연히 또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 모든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네. 진행이 되고 있다. 당으로서는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나 뭐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할 생각이 없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윤리심판원은 제가 당 대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냥 당원들이 하도 문자가 오니까 대표님 좀 윤리심판원에 빨리 전화를 하셔서 빨리 더 진행을 하도록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저도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무슨 뭐 대장동 관련 무슨 뭐가 막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께 법원에 전화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대법원장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똑같이 당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도 기자님들 질문이 윤리심판원에는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요. 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답변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나 일단 1월 1일 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한 심판 결정을 요청한다라고 신속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네. 윤리심판원도 아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네. 또 그런 어떤 분위기 또 국민적인 어떤 이런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르게 아마 결정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 징계 수위는 제명이에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 질문 들어와서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예, 장경태 의원도 예. 윤리 감찰단이죠. 예. 윤리 감찰단에서 이미 그런 피해자로부터도 네. 자료를 받았고 장경태 의원에게도 소명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는 심판원과 달리 감찰단도 독립적이긴 하나 그래도 좀 여러 정보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겁니다.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는 뭐 어떤 걸 봐주지 않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조사를 하는 중인데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다른 주장들이 똑같이 부딪히고 있는 과정이어서 네. 하여튼 그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장경태 의원도 그런 어떤 뭐 숨기려고 한다거나 감싸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명확하게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약간 공천에도 관여가 될 텐데 예.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어쨌든 장경태 의원은 그 사실관계를 둘러싼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고 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정무적 판단을 하면 제가 의혹을 벗을 때까지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할 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지자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조금 화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안 뭐 그래도 충분하게 그 당원분들의 네. 그 마음을 뭐 정말 잘 읽을 수 있고 네. 아주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도 문자 메시지를 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빨리 결단하라. 네. 본인 스스로 결단하든지 당 대표가 결단하든지 하라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공개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은 이 정도 문제 터지면 당에서도 꽤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오히려 의원들이 굉장히 뭐 친분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들이 있으신 건지 하여튼 제대로 물러나시라거나 아니면 당에서 나가시라거나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게 뭐 다른 이유들이 있으신 건가 아니면 그냥 어쨌든 같이 당을 했던 분으로서 그런 말하기가 좀 너무 미안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돌려 이렇게 뭐 하셨는데, 민심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셨는데 예. 그 자체로 의원들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 충분하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네. 당에도 질서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네. 의원들이 우죽순으로 모두가 다 나서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의원들이 실명으로 네. 그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 소속 네네. 의원들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전달할 수 그럼 있을 것 온라인 같습니다. 민심 하나만 좀 전해드리면 예, 전해주십시오. 이게 의원들이 이렇게 다 얘기 못하는 게 저 강선 의원 녹음한 거 보아하니 본인들도 녹음이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고 겁나서 물러나라는 얘기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질책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 당 소속 국회의원들마저도 저도 그렇고 충격, 예. 멘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당만큼은 그래도 국민들께 민주적이다,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글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공천 헌금 같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으나 내 어떤 뭐가 밝혀질까 봐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적어도. 그렇습니까? 예. 이 녹음한 거는 매우 충격적인 일은 아니에요? 아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의원과 의원 사이에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의 대화를 녹음한다. 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난 사실은 전 이것만 해도 이 녹음한 사람 아마 김병기 의원일 거라 추측은 좀 됩니다만 이건 진짜 당에서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네. 이것은 적어도 공천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 요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감성적이나 감정적으로 막 쏟아놓을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그동안에 많은 제도를 보완하고 거의 완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네. 아, 이렇게 어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네. 그 소위 전달됐던 탄원서 문제도 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네라고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하여튼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송구스럽습니다. 이 공천헌금 탄원서는 지금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조승래 사무총장과 함께 매일 막 상의를 하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로 한 4, 5일째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근무했던 당직자도 있을 거고 네. 뭐 기록도 있을 건데 기록 자체는 찾을 수가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도 당직자를 찾아서 추적해봐도 연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탄원서라고 하는 게 공천과 선거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막 쏟아져 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듯 한다라고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런 와중에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될까? 시스템을 마련해도 그냥 밀봉이 돼서 어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 그냥 봉투제 전달하겠죠. 네. 중간에 누가 그걸 열어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기되는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실로 전달이 온 것을 당에 전달했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다 전달했는가 저희가 추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추적이 안 돼. 기록도 없고. 그러면 김현지 실장이 그걸 봉투를 열어봤다고 해도 그것도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바쁜 중에 그냥 기계적으로 해당 부서에 그냥 전달하고 던져 놓고 말았거나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그러다가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직선거법 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통으로 폐기했다거나 뭐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의 미비나 뭐 이런 것으로 조승래 사무총장과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그렇게 많이 와요 투서 같은 게. 이게 정치인들에게는 그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뭐 저도 정치를 20년 넘게 하고 지역위원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차원도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예. 거의 전부가 다 뭐 억울한 탄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나만 억울하고 나만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해성 투서 같은 예.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거를 되게 저처럼 정치를 해본 사람 아이고 또 때가 됐으니 왔네 예. 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놓고 그러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거나 이런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아마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아주 면밀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 기사 나온 걸 전달을 해드리면 네. 그 탄원서가 이수진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했던 그 탄원서가 넘어가서 윤리감찰단 갔다가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들어갔다 이런 이제 주장을 보좌관이 하고 있어서 본인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대책 회의도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그걸 다시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김병기 있잖아요. 의원 본인에 대한 탄원서인데 네. 그 본인이 그 서류를 갖고 보좌진들이랑 같이 회의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대책 회의를 했다는 거죠. 예. 저도 뭐 그 뉴스를 본 것 주장입니다. 같습니다만. 예, 이것은. 네.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흐름으로 되지 않았을까로 저희도 상상을 해요. 그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김병기 의원이 감당했다고 하는 그 당시에 무슨 뭐 공직 무슨 심사위원회 네. 뭐 그런데 검증위원장. 당연히 전달이 네. 돼야 되겠죠 검증위원회에. 네. 그런데 열어보니 자신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김병기 의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게 네가 처리해라고 거기다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알려줬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당연히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김병기 의원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따로 빼가지고 처리했다면 뭐 그것은 큰 문제죠. 그것이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네.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렇게 탄원이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예, 들어오면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자, 들어와. 그- 접수됐다. 윤리감찰단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문제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수진 전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루트를 타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직통으로 지시하고 바꿔서. 직통을 하는 네. 방법이 그게 음. 최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의 의원회관 보좌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 의원 보좌관한테 전달합니까? 정식 루트가 있는 건데. 정 루트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나 그런 어떤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을 저희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한 것이 뭐냐면 그 클린 선거 암행 감찰 어사단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어사단의 단장은 바로 당 대표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 이 문제를. 그래서 당 대표가 그걸 처리하는데 그래서 이 어사단을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 설치를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렇다면 또 처리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조직을 윤리감찰단 직속에 두기로 해서 당 대표가 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직접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 개선도 이번에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어쨌든 모든 것은 네.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뭐 평가를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여튼 뭐 12일 혹은 뭐 그 이후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이제 제대로 된 조사 결과 같은 것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당의 입장, 당의 어떤 뭐 처리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계속 매일 뭐가 또 터지고 뭐 이럴까 봐좀 걱정이 그래서 됩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제가 네.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당에 끼치는 영향 또 대통령님은 저렇게 뭐 방중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뭐 저렇게 하고 열심하게 계신데. 하시는데 예. 당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민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게 당이 대통령을 정부를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저희들에게도 문자를 주시는 당원님들이나 네. 국민들만큼 저희도 있다. 그러나 하여튼 이 기회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서 네. 이런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개선의 기회로도 삼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는 요 정도 여쭤보고 워낙 여기저기 언론들과 또 많이 또 접촉하고 하시니까 이런 해명하시는 것도 이제 좀 힘드시겠어요, 그죠?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혜훈 후보 얘기는 뭐
하지 말죠. 청문회 언제 하는 거예요? 청문회요. 네. 네. 청문회는 현재 19일이나 20일 아. 이 정도 되도록 그래요? 돼 있는데 이틀 해요? 왜 그러냐면 네. 1월 2일 날 이제 청문 요구서가 제출이 됐고요. 네. 그로부터 이제 상임위원회로 넘긴 게 1월 5일 날 기재위로 이제 회부가 돼서 네. 해당 상임위원회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따져 보면 대체로 19일이나 20일 아. 양일간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민주당은 이틀 중에 하루만 하는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기회를 만났다 생각하고 이틀간 하자고 요구를 할 것인데 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네. 거기서 다시 이제 협의를 여야 간에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혹시 당의 입장이 좀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 의원들 다 다른가요? 당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애초에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이 되었을 때 제가 발표한 당의 입장은 옹호가 아니라 검증하겠다 이런 네.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 네. 옹호보다는 검증해야 할 사유가 그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이 만약에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한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순간 그것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께도 당사자인 이혜훈 지명자에게도 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냉철하게 네. 이것을 검증하겠다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고 네. 다만 청문회 전에 무슨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꼭 좀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이 예.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검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 정보와 국정원 정보를 다 활용해서 대통령실이 검증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낸 인사 검증 서류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기관의 평가나 정보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로 민주당 정부는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서류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 검증 절차는 그 대통령이 추천하기 전까지 대통령실의 과정을 3분의 1 검증이라고 보고 네. 자 추천이 되고 나서는 지금의 시간이죠.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제 3분의 언론의 검증의 시간입니다. 음. 언론의 검증이 3분의 1.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청문회 회부가 돼서 청문회에서 국민과 함께 정식으로 검증이 되는 시간이 3분의 1. 그래서 각자 우리는 언론도 국민도 모두 다 이 네. 검증의 책임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검증 청문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좀 하는 계기가 네.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청문회 검증의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검증의 주체인 국민이 또 언론이 그런 검증 절차가 마치기 전에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문 제도를 정착하는데 아마 좀 다시 한번 시각을 가져주시는 게 이런 청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데 중요하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검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지간해야라는 말을 또 하신 분들도 많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이게 뭐예요? 여기 지명할 때 네. 당에는 언제 이야기가 왔어요? 이혜훈 후보자 지명할 거다 이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언론을 보고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전 논의가 있었다거나 뭐 전에 뭐 조금 언질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그것을 없었어요. 논의한다거나 언질을 줄 사안이 아니죠. 이건 대통령 인사권이시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몰랐다고 본인도 얘기하시고. 좀 놀라셨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당에 물어봤으면 사실 이게 제대로 된 3평 정도는 확실하게 알려줬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네. 저는 민주주의 확립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청문제도 인사 검증 제도는 각자의 3분의 1씩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더 좋은 공직자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 인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만약에 정말 3분의 1씩 책임이 있다고 하면 네. 이렇게 검증이 나오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청문회 끝에 나온다고 네.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철회하거나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서 예,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그래왔고. 인사권자의 판단과 선택인데 인사권자가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제기된 문제 중에 혹시 해명되거나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좀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뭐 많이 다른 건 아마 우리 저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도
모르겠는데 뭐 무슨 재산이나 이런 건 뭐 그렇다 치고 그 소리 지르는 갑질 예. 그거에서 거의 다 돌아서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윤호개인 뭐 사실은 요거랑. 국민의 예.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예.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뭐 180도 바꿨다든가 뭐 그 말을 바꿔도 믿는 국민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네네. 한 자리 하려고 말 바꾼다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 앞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거고. 그다음에 뭐 재산 그래 그렇지 않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놈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보다 예. 더 높은 국민적 눈높이는 바로 그 예. 인턴 직원에게 네네. 그 폭언을 한 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예. 그런데도 청문회까지는 가기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은 저 대전 충남 통합되는 특별시에 혹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극하신가요? 그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이 이렇게 어려워. 대전 충남 통합 특별시가 이제 추진되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서 정말 잘 되고자 하는 역할을 한다. 마음으로 네.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 아니, 마음이 우선 대전 충남이 행정 통합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죠. 네. 실제로 네.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세요. 네. 왜 지금 네, 진짜 궁금해요. 왜 지금 이거 하면 좋아지는 건 맞아요? 이게 필요한가? 네. 좋아지는 게 맞나? 네. 이런 건데 확실히 맞습니다. 왜요? 그런데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알죠, 제가 알죠. 잘. 네. 네. 그런데 아니 이 문제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네. 그렇게 해서 초광역 전략으로 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네, 지방 네. 소멸 시대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문적 이론적으로도 이건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규모죠. 우선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금까지 왔는데 예. 지방 예를 들어 대전시 음. 또 충남 지도에 그려진 요 규모 가지고 네. 이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네. 또 비슷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오극상특만이 아니라 네. 역대 정부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메가시티라고 얘기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경제권 네. 뭐 이런 형식으로 네. 나름대로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네. 어떤 권역 거점 전략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행정구역을 그렇게 통합하면 그게 네. 좋아져요? 그런데 경쟁력이 문제는 생기나?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규모가 우선 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도로를 놓더라도요. 지금 대전시와 충청남도 이렇게 지금의 이 체제로서는 대전시장님은 대전시만 이렇게 걸치는 도로를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초광역 전략은 이대로는 안 돼. 그러면 충남의 저 서해안 충청남도 보령에서부터 세종시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저 충청북도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네. 도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 네. 라고 하는 초광역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돼야 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 초광역 전략을 세우는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고 그것이 최고 마지막 단계가 네. 바로 행정 통합의 단계입니다. 네. 거버넌스 네. 통합이.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통합부터 하고 나머지 일들을 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네. 아래로부터 버텀업 방식으로 쭉 해 가더라도 예를 들어 초광역 교통망부터 만들고 그로부터 사람과 물자와 물류가 문화가 왔다 갔다 해야 충남 충북 대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주민 공동 의식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 통합을 해야 돼. 이게 학문적 이론적 순서죠. 네. 그런데 거기에도 약점은 뭐가 있냐면 아니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지방 어떤 권력, 사무 권력 이런 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산. 재정이죠, 재정. 네. 이것을 지방에는 하나도 내려주지 않고 지방 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 행정 통합을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시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행정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분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 대통령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것을 수용 가능한 최대치까지 수용한다, 지원한다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걸 특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학문적 이론적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이런 순서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안이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 통합부터 하고 확실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죠.
그럼 네. 서울까지 오지 말고 그 대전에 우리가 확 그냥 깃발을 꽂아 줄 테니까 거기 돈도 모아주고 사람도 모아주고 거기로 모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쪽으로 집중해라. 서울까지 힘들게 올라오지 말고 이런 취지인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국토 관리 정책이 균형 발전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 수도 정책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지금 혁신 도시를 만들고 공기업 이전을 하고 이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것은 그 소멸되어가는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 지방이 발전하는 정책 이걸 이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 20여 년 동안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속도가 약간 늦춰졌던 측면이 있었지만 수도권의 재집중화, 초과밀화 현상 다시 지금 불붙고 있어요. 네. 지방은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이 지방의 경쟁력을 세워줘야 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내가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 있고 그 졸업한 대학을 졸업하면 이 지역에서도 직장을 얻어서 결혼할 수 있고 아이들을 여기서 나서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지방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그렇겠죠.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서 대한민국 한반도 공동체 전체를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균형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토관리 정책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균형 발전에서 네. 균형 성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최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는데도 서울로 가지 않아. 왜 그래? 네. 자 내려왔어 혁신도시가 네. 갔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아이를 대학에 보낼 대학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을 보내. 서울에서 졸업한 아들은 네. 딸은 여기서 결혼해가 직장 잡고 아이를 여기서 낳아. 그러니까 그 지역은 혁신도시만 공기업만 내려보냈지 사실은 부모 세대가 지나면 또 이게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자 교육도 문화도 복지도 행정도 모든 것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그런 어떤 삶의 정주 여건이 수도권 못지않아 여기서도 애를 학교 보낼 수 있고 영어를 결혼시킬 할 수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그것이 균형 발전에서 균형 성장으로 확대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방의 성장이 바로 국가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모토로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있는 좋은 것입니다. 대학, 고등학교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대전으로 마구 내려 보내면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게 대전, 충남을 통합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아니 모르겠다는 아까 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돈이 실망인데요. 아니,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산과 평택이 아마 거의 같은 생활권일 거예요. 네, 네. 네, 붙어 있으니까. 근데 거긴 도가 달라요. 네. 그럼 도가 다르니까 여긴 완전 다른 데냐? 사실은 대전이랑 아산 같은 충청남도겠지만 가까운 것보다는 아산이 경기도 평택이랑 훨씬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실제 생활권도 그렇고 직장도 평택에 있는 분들이 아산에 살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대전에 있는 분들이 아산까지 출퇴근은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예전에 막 50년 전, 100년 전 만들었던 그 도 경계선, 뭐 시 경계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생활권, 생활 권역 혹은 뭐 직장 권역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대전, 충청, 충남 합치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돈 문제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것은 꼭 대전 충남뿐만이 아니라 예? 전국을 5극 3특으로 예. 구성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에는 5극은 수도권도 포함이 돼요. 과거 정부와 다른 것이. 네. 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불평등이 있어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 휴전선에 인접한 접적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고 계층 간에 많은 불평등이 수도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권, 그다음에 광주와 전라남도를 한 호남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중심한 대경권, 그다음에 부울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동남권 네, 이렇게 네, 5개 권역이 있고 거기에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자치도로 이미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5개 5극과 이런 3군데 특별자치도에서 5극 3특의 그런 구역 그 경쟁력을 가진 그런 지방의 거점 권역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그 내용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생활권을 만들어서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바로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대전, 세종,
청주 예. 이렇게 합치면 저는 그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겠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청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시고 거기도 이제 바이오나 뭐 굉장히 신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주랑 세종 가깝고 그다음에 대전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묶어서 메가시티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는 대전이랑 충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예전에 그 행정구역을 그냥 어떻게 한번 통합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지 진짜 어떤 생활권 혹은 산업권 뭐 이런 것들이 엮인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엮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지도 놓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는 거죠. 어쨌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데요. 예. 사회자께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하여튼 1단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만 네, 봐도 네. 대단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세청은 그리고 발음하기도 좋은데 대전 충남이면 충도는- 대충 특별시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농담식으로 말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대충시면 어떻고 충대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안 그래도 충청 사람들 욕 많이 먹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네. 오히려 이 본질을 저는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네. 그 명칭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본질을 잘 찾아가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얘기하신 대로 중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이지만 그렇게 더 확대하시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야 네, 네. 이 거대한 수도권에 어떤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그 정도는 돼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나오시냐고요. 어디요? 나오다니. 대전 충남. 저 단체장에 네. 올해 지방선거에 나가면 네. 그것은 제가 올해 설날 때쯤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이게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사회자도 벌써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데 누군가 이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은 네. 명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손을 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참 용기 있고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네.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박수현은 그럼 이 문제를 할 수 있니? 라고 저한테 질문해 봅니다. 그럼 질문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 과정을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그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았었어요. 네. 바로 이러한 일을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뭐 제가 설계자라고 하면 건방진 얘기겠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설계자라고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볼게.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어. 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겁이 나는 주제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선도 모델 아닙니까? 예. 이걸 잘해야 다른 지역도 이러한 어떤 지방의 발전 거점 전략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 내년 설날 때까지는 저에게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네가 아무리 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그렸던 그런 설계자라고 하지만 네가 집행자로서 이걸 잘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질문하실 것 같은데 훈식이 나오면 안 간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훈식 저는 여러 차례 비서실장님과 방송에서 상관없이. 얘기하고 있고 한 몇 년 동안 이 대전 통합이 나오기 전에도 충남도지사 차기를 두고 강훈식 의원이 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왔어요. 예. 저는 강훈식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도력과 덕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전 충남을 통합한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힘도 필요하고요. 예.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네. 역할을 잘 하려면 저처럼 철학적 고민이 없어도 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강훈식 실장이 현재로서는 적임자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예. 적어도 대통령께서 놔줘야 나갈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강훈식 실장에게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전 충남의 통합시의 시장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나와야 하고 있어요.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해야 잘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강훈식 정도가 하는 것이 옳다. 내용적으로는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무게감, 중량감, 예.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동원해낼 수 있는 힘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이야말로 예.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오. 엄청난 일은 그렇게 무게감 있는 사람이 해주는 예, 물론 양승조 전 충남 도지사님도 잘할 수 아이고, 있고 눈앞에 서태정 밟힙니다, 지금. 전 시장님도 잘할 수 있고 네. 또 패기 있게 도전하는 장철민 의원도 네. 잘할 수 있고 예. 또 장종태 아이고야. 의원님도 구청장을 잘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아이고, 저도 친구 다 챙기지 내용적으로는 마십시오. 예. 잘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예. 그래도 현실적인 아. 힘은 그래도 강훈식 실장이 아. 가장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저는 해본다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그래요?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 편지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꼭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훈시가 너다. 네, 훈시경은 땅을 안 샀다는데 지금. 아니 이런 말을 네. 해서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야 되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부담이 되지 않겠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있죠, 말씀을 있죠. 드립니다. 네. 예. 또 그만큼 또 크고 중요한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일이 예, 있긴 물론 하니까. 내용적으로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지금 그래서 기여 아니요 나오라는 게 말라는 게 다 얘기했잖아. 강훈식 나와야 된다라고 이 정도면 얘기하고. 한겨. 그렇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한겨. 지금 충청대학을 됐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설날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대슈 뭐 또 나온다 그래야. 자 오늘은 우리가 박수현 의원님 모시고 아니 그런데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마지막 한 네, 말씀 네. 갑니다. 지금 우리 충청도를 뭘 할겨 말겨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지역에 대한 표매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결단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JP가 예, 그렇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전에 누가 우리가 그 애국지사들을 파지나 생각해 보세요. 네네.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 얼마나 결단력이 있습니까? 아유. 윤병일까지 그리고 갑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보세요. 얼마나 결단력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표는 왜 나와요? 아니 충청도이시면서도 결단력 있게 확실히 극우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좌고우면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장동혁 네. 대표에게 제가 한마디 질문하면 장동혁 대표님 제대로 할겨 말겨 똑바로 하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그냥 빵빵 네. 터뜨려 주시네요. 자 우리 박수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설 전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